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자, 오늘은 저희가 독재관 카이사르 암살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신임을 받고 안티파터가 유대 땅에서 정말 잘 나갔죠. 장남은 유대 총독, 차남인 헤롯은 갈릭 총독으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막고 실력자로 있던 데서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헤롯은 거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놀라운 권세를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이기찬의 먹구름이 로마에서 들려온다. 그것은 바로 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다시 격변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파르나케스, 바로 폰투스 왕국의 4차 반란, 아버지가 총 3번, 그 아버지인 미트라다테스 6세가 3차에 걸친, 그리고 그 아들 파르나케스가 4차, 4번째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제압한 카이사르, 주전 47년 6월 원로원의 승전보를 타전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그때부터 주전 47년 6월부터 주전 44년 3월 15일 암살당할 때까지 3년의 시간은 로마 전체 역사에서 놀라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고요. 그리고 역시 안티파터 가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이 안티파터 가문은 일시적으로 몰락하죠. 안티파터도 암살됩니다. 헤롯은 도망가고, 자, 일시적으로 몰락하지만 다시 헤롯은 오뚜기와 같이 놀랍게 재기하게 되는데, 그러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된 주제가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암살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연표로 한번 써봤는데요. 47년 6월 말 폰투스의 이 파르나케스 반란을 제압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의 승전보를 원로원에 전합니다. 그리고 9월 말 그리스를 평정한 후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브린디시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로마로 개선해서 5년 임기의 독재관에 임명됩니다. 이듬해인 주전 46년 4월 6일 타프수스 회전을 통해서 북아프리카로 도주한 폼페이우스 파 일당을 마저 소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월 15일 로마로 귀환해서 4차례에 나눠서 그간의 모든 승리를 나눠서 개선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독재관의 임기를 연장받죠. 주전 45년 3월 17일 문다회전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던 폼페이우스파 일당을 마저 소탕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팍스 로마나를 확립하고 국가 로마의 정치 체제를 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주전 44년 1월 파르티아 원정 계획을 공식 발표하죠. 그리고 그 출정식이 3월 18일로 선포됩니다. 왜 파르티아를 원정하느냐? 바로 주전 53년 삼도 정치의 한 축, 윤활유 깍두기 역할을 했던 누굽니까?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에 의해서 그 로마 군대가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다. 로마 역사에서 4대 치욕 가운데 하나였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거기에 최고 적임자는 군사 천재인 카이사르였다. 그가 출정한다면 당연히 이길 것이고, 자, 44년 2월에 원로원과 민회는 이 카이사르를 임기에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종신 독재관, 명실상부한 황제로 임명하게 되죠. 하지만 황제라는 말을 너무 싫어했던 로마. 그래서 그냥 독재관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에서 하지만 카이사르는 카시우스 브루투스 일당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자, 그 이후 로마는 카이사르라는 선장을 잃은 거대 항공모함 로마호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의 시체는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애초 계획은 브루투스가 시민들 앞에 서서 이 암살의 불가피성을 연설하려 했지만, 왜냐?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우리 로마는 공화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연설을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연설을 들어줄 시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심은
한순간에 무인지경으로 변했고요. 심지어 다 도망간 거예요. 심지어 카이사를 지켜줘야 될 그의 오른팔 안토니우스도 도망갔으니 뭐 말 다 했죠. 자, 카이사르의 암살 그 이후, 자, 카이사르가 암살하고 그 이튿날 신전의 여사제에게 맡겨진 카이사르의 친필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거기에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했는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바로 카이사르의 누이 동생 율리아의 손자인 당시 18살밖에 안 되는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죠. 자, 바로 카이사르의 누이 동생 율리아의 손자죠. 옥타비아누스. 자, 여기에 가장 실망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카이사르의 오른팔, 자타공인한 오른팔이었던 38세의 안토니우스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실망한 인물은 역시 카이사르의 내연녀인 당시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의 왕인 클레오파트라였죠.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로마에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암살된 당시 로마에 있었는데, 그의 품에는 카이사르와의 애정 행각의 열매인 카이사리온이라고 한 아들이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도 실망하고 안토니우스도 실망하고 완전 듣보잡인 18살밖에 안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목됐다. 자, 카이사르는 왜 군대 지휘 경험도 전혀 없고 또 틈만 나면 폭통설사로 드러눕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했을까요? 카이사르의 속내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카이사르는 분명 자신이 최소 10년 이상 독재관으로 일할 것으로 그걸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시와 전시 모두에 잘하는 지도자이고, 자기 오른팔인 안토니우스는 전시에만 적합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10년 동안 잘 통치해서 평화로운 로마를 넘겨준다고 하면은 옥타비아누스는 평화시에 통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목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이 군사적 재능이 좀 부족하거든요. 수시로 드러눕는 굉장히 허약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옥타비아누스의 부족한 군사적 재능은 동갑내기인 아그리빠를 붙여서 보완해 주는데, 그 아그리빠가 아마 미술 석고대생 하시는 분들은 멋진 흉상을 보게 되는데, 그 멋진 흉상의 주인공,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나름 군사적 재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그리빠가 되죠. 자,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군인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무시하고 후계자가 되려는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암살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 암살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원로원이 있고, 그 원로원 세력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키케로라고 하는 또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암살자를 형사적으로 추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죠. 이것은 바로 배후에 있는 원로원파를 끌어안으려는 나름의 포석이었죠. 그리고 3일 후 3월 18일 원래는 이제 파르티아 출정일이었죠. 근데 그날이 뭐가 됩니까? 카이사르의 장례식이 됩니다. 카이사르의 시체가 화장될 때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죠. 그래서 암살자들을 형사 추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너무 분노가 분기탱천하니까 암살자들은 결국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리스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귀국합니다. 변고가 일어났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유언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겠죠. 하지만 그 당시 변고가 일어났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에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옥타비아누스는 그리스로 귀국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측근들은 극구 말렸겠죠. 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좀 상황 추이를 보고 나서 좀 늦게 움직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카이사르의 통찰력, 이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목한 카이사르의 통찰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옥타비누스가 로마로 나타나자 카이사르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들은 이런 애송이 꼬마가 후계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16살짜리 꼬마는 그냥 꼬마가 아니고 자신들이 하늘처럼 따르는 죽은 카이사르가 친히 친필로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충분했죠. 자, 그리고 8월 원로원 회의에서 암살자들의 국외 출국이 승인되죠. 사실상의 이제 국외 도망이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잠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손을 잡고 암살의 주범인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일당을 처결하기로 힘을 합치죠. 그러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주전 42년 바로 필리피, 성경에 나온 빌립보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암살의 주범인 카시우스와 브루투스 연합군이 빌립보에서 싸웁니다. 이게 주전 42년에 있었던 빌립보 해전, 필리피 해전이라고 하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요 빌립보를 방문하잖아요. 빌립보. 로마의 식민시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 있었던 이 빌립보 전투, 빌립보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로마 군인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을 여기에 전부 살게 하고 그리고 인구의 태반이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식민시였다. 그러니까 로마 정치체제를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놓습니다. 집정관이 있고 집정관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고 자 그러면서 로마의 자랑이에요. 로마의 자랑. 근데 거기에 와서 바울이 우리 로마인인데 이 유대인이 와서 듣보잡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필리피 해전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42년 빌립보 해전에서 결국 암살의 주범인 카시우스 브루투스 일당을 처결한 이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연합군까지 했죠. 자, 그 이후에 이 브루투스의 와이프, 브루투스 아내는 남편이 죽자 뻘겋게 달군 숯을 삼키면서 자살합니다. 와,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살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자, 그는 역시 그 아버지가 카토인데, 올라온 의원 카토인데, 카토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면서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공화정을 지지했던 카토는 북아프리카에서 자결했죠. 그런 카토의 딸답게 브루투스의 와이프는 뻘겋게 달군 수출을 삼키면서 드라마틱하게 자결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 브루투스의 엄마인 세르빌리아는 그 당시 누구였는가? 카이사르의 평생 애인이었거든요. 평생 애인. 그러니까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뭡니까? 거의 아들이에요. 양자라기보다 아들이죠. 평생 같이 사는 거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이 브루투스의 엄마인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평생 은인이었다는 점이 또 참작이 되어서 카이사르가 준 나폴리 별장에서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 후계자로 지목된 옥타비아누스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그리고 둘이 잠시 이제 연합해서 카이사르 암살의 주범인 카시우스 브루투스 일당을 무찌르는 주전 42년에 있었던 필리피 해전까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